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 대 뉴질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특성인 킥앤러시는 뉴질랜드의 수비 피지컬을 생각하면 통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다만 뉴질랜드가 생각보다는 중원과 전방에 힘을 주고 전진을 꾀하는 편이라 상대의 뒷공간이나 측면을 파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지난 경기에서 2선과 1선의 활약이 생각보다는 아쉬웠지만 왼쪽 수비수가 오버래핑으로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측면에서는 활발함이 있었다.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포백의 피지컬적인 부분은 좋은 편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생기는 민첩성 문제는 단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각보다 전진하는 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 때문에 역습으로 측면을 파는 식의 운영에게는 좀 약한 편이다. 실제로 마지막 경기였던 스웨덴에게도 비슷하게 적다. 그나마 호주의 뻥 때려주는 공세에는 대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점이 위안이 된다. 호주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생각보다 뉴질랜드가 중앙의 힘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롱볼이 통하기는 어려워도 지난 잉글랜드전에서 보여준 측면에서의 활발함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하다. 그래도 1선과 2선의 페이스가 아쉬운 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호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산마리노 대 덴마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산마리노는 일단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운 전력이다. 매 예선마다 최하위로 떨어지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별로 기대가 되는 것은 없다. 덴마크를 상대로 90분 내내 샌드백처럼 밀릴 것이 뻔한 상황인데 문제는 파이브백으로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쓰더라도 다실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명이 모두 자기 진영에서 지키고 있어도 그렇다. 덴마크는 이번이 기회다. 승점이 1위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는데 산마리노를 상대로 골득실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전력값을 최대한 살려서 경기를 지배하고 양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지난 카자흐스탄전에서의 무브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습이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산마리노의 공격력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덴마크는 일단 이 경기에서 골득실을 최대한 회복하고 1위를 탈환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산마리노의 공격력도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워 덴마크가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 대 스코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주전들을 풀로 내보낼 이유는 없다. 이미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본선을 위해서 비주전 멤버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나오는 멤버들도 튀랑, 덴벨레 등 웬만한 나라의 주전급 선수들이다. 생각보다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잘 챙겨오는 모습이다. 이 경기에서는 본선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 스코틀랜드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느냐를 실험하게 될 것 같다. 일단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의 효율을 실험할 것이다. 물론 이러면 예선에서 주포 노릇을 잘해주었던 맥토미니도 수비에서 해줘야 할 것이 많아 스코틀랜드의 득점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아무리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들이 웬만한 나라의 주전에 가까운 전력이다.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양상이 짙기는 해도 결국 선수단의 기량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데도 능하다. 그나마 스코틀랜드가 수비로 생각보다 프랑스의 득점력을 감소시키는 데 그칠 듯하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네수엘라 대 칠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박스 안으로 붙이고 전방에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공격력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비력은 그 브라질도 4-4-2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을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일단 칠레의 노쇠화와 잃어버린 에너지 레벨을 소모시키는 유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칠레는 일단 하위 전력인 페루를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실점 억제 능력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베네수엘라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원톱으로 나서는 산체스는 클럽에서도 선발로 나왔을 때의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나마 베네수엘라가 공격력이 별로라는 것을 감사해야 할 정도로 칠레의 전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 생각보다 베네수엘라가 실점 억제 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될 것이다. 칠레의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이 예전만한 상황은 아니고 올해에는 원정만 가면 승리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홈 원정 스플릿도 상당히 크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대 볼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라과이는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에서는 약점인 공격력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경기에서는 매경기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물론 볼리비아가 상당히 원정에서 약하기는 한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파라과이가 생각보다는 볼리비아와의 상성에서 앞서는 상황인 듯하다. 볼리비아는 홈이점을 가진 상황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홈이점만 맞고 안일하게 경기를 하다가 패하고 있거나 상대가 볼리비아 홈에 적응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늘 볼리비아의 약점이었던 원정에서의 난조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일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빈공에 시달리는 파라과이에게도 멀티골을 매번 내주고 있는 페이스다. 파라과이가 생각보다는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나 생각보다 홈에서 볼리비아를 만나는 일정에서는 다득점을 꽤 쉽게 만드는 페이스다. 볼리비아가 홈에서도 이제는 힘을 쓰고 있지 못한데 원정에서도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경기는 파라과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